자, 149번입니다. 보시면요. 다음 그래프하고 직선의 두 교점 사이 거리가 4일 때 모든 상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일단 보시면 여기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뭐 있나 보죠. 이렇게. 근데 둘이 만나는 요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더라 라는 말을 지금 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 예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둘이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예요. 그 교점의 좌표가 누군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편의상 그 교점 x좌표를 알파, 요 교점의 요 x좌표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연립해서 0 만드는 2차 방식의 두근이 이 알파 베타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 거리가 4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x축과 만나는 거리가 4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y는 0이니까 그냥 x좌표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점의 좌표를 p좌표, 두 번째 점의 좌표를 q좌표라고 했을 때, p라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근데 y값은 자, 요 직선 위에 있잖아.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q라는 점의 좌표를 봤을 때는 x좌표가 베타면 y좌표는 자, 마찬가지 직선 위에 있겠죠. 베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4가 나왔다라는 얘기.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높이, 요 높이는 그냥 편의상 베타 플러스 1에서 알파 플러스 1을 뺀 값이 될 겁니다. 그럼 P에서 Q까지 길이가 4예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푸는 문제는 우리가 중3 때 혹은 그 고등학교 1학년 뒷부분에 나오죠.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이제 많이 외워놨을 겁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면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요 길이 4의 제곱 16은 요 가로의 길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하고, 세로의 길이, 자, 둘이 빼면 어떻게 해? 베타 빼기 알파죠? 이거의 제곱을 더하면 요 길이의 제곱이 나옵니다 라는 거고, 자, 얘가 두 개니까요 2를 나눌게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8이더라 라는 거고, 그 말은 베타 빼기 알파가 몇이니? 라고 했을 때 뿔마 루트 8, 2 루트 2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플러스로 쓴 이유는 알파를 왼쪽에 베타를 오른쪽에 놨죠.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더 작을 때를 봤으니까 큰 거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나왔어야지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이 두 점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둘이 연립한식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얘를 싹 다 넘겨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우린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 값이 2루트 2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아요. 베타가 더 큰 수일 때.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1 마이너스 K, 그 다음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얘네를 알고 있으니까 K 값을 구하자 라고 이 문제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시면 여기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값은 베타 빼기 알파를 제곱한 다음 더하기 4 알파 베타 하면 되겠죠. 이건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럼 얘는 1-k의 제곱은 제곱한 값 8에서 4를 더한 값 1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1-k의 제곱이 12다 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1-k는 풀마 루트 12다 라고 볼 수 있으며, k 값은 이거 위치 쓱 바꾸면 되겠네. 1 뿔마 루트 12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k 값 두 개 나왔죠. 1 플러스 루트 12와 1 마이너스 루트 12, 이 둘이 더한 값은 2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151번이죠.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연립했을 때 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m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두 교점의 x좌표죠. 그죠? 다음 방정식의 근이 두 교점 x좌표인데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판별식 1-m의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m제곱 마이너스 2m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자, 사실 얘는 2차 부등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뭐냐면 자 m-3 m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를 찾아줘 라는 거죠. 자, 몇 차냐면 2차 함수예요. m제곱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이고 m에다가 마이너스라고 3 넣으면 0 나오는데 0보다 작을 때니까 이 부분. 다시 말하면 m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이때가 우리가 만족하는 n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수는 이 자리에 0, 1, 2 해서 3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프를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이 축 밑에 있을 때 그때 해당하는 n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클 때를 보라고 하면 이 부분이죠. 축 위에 오게끔. 그래서 0보다 큰 n 범위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 m은 마이너스보다 더 작은 애 또는 m은 3보다 더 큰 애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처럼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자, 153번 문제 보시면요. 2차 함수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세요. 사실 이게 교과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배가 있고 뭐 해안선이 있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1, 마3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직선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직 기울기는 모르니까 기울기를 편의상 m이라고 했을 때 y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온 거 맞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직선이랑 다음 2차 함수가 서로 접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연립했을 때 교점이 1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립하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전개하면 mx 플러스 m-3과 같다라는 거고 다시 넘어가서 2x제곱 더하기 3-mx 마이너스 m 플러스 5는 0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이겠구나. 자, 판별식 가죠. 3-m의 제곱 빼기 4ac 8에다가 마이너스 m 플러스 5를 곱한 값이 0인가 보다. 자, 전개해 주시면요. m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6m에다 플러스 8이니까 2m이 되겠죠. 자, 9에다가 요 8, 5, 40 마이너스 4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31 얘를 0 만드는 m값 그놈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기울기겠는데 이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문제. 곱. 그럼 얘 0 만드는 m값의 곱을 구하면 되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31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55번 문제 보시면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30일 때라고 했죠. 자, 이거 보시면서 바로 나와야 돼요. 아래로 블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 누굴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30이더라 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이것만 쓰시면 다 보이겠네요. 대입하시면 1-2 플러스 3 더하기 4k가 30이다. 그럼 4k는요 28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k는 7.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57번이고요. 자, 다음 범위가 주어졌을 때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 mn이라고 하고요. mm이라고 하고요. 네. 자, 일단 2차 함수를 봤는데 절대값이 있어요. 자, 절대값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항상 구간을 나눕니다.
절대값이 포함되면 항상 구간을 나누시고요. 그 각 구간에 맞게끔 범위를 설정하신 다음 식을 각각 풀어주시면 돼요. 구간에 맞는 식을 우리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절대값 보시면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두 개로 나뉠 거거든. 왜냐면 x의 0보다 작은 애 넣으면 이거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쓸 거고요. x의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쓸 거 아니야. 우리가 쓰는 개념 절대값 a라는 친구는 그냥 a로 쓸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a, 부호를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냥 쓸 거고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 쓸 거고. 자, 얘랑 같은 표현 루트 a 제곱도 있죠.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둘은. 그래서 얘를 그냥 쓸 건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쓸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서 이 친구도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다시 말하면 이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각 구간에 맞는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자, 0보다 작을 때 식 세웁니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0보다 클 때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보기로 했거든.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지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식을 그리면 되고, 그 다음 요 친구 x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그래프식을 그리면 돼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 표면의 그래프를 그릴 때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 0에서 플러스 2까지 구간 두 개를 나눠 놓고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고 최대치수 값을 각각 말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도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는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둘 다 x에다 0 넣으면 0 나오네요. 자, x가 0일 때 5 나오네요. 5. 여기 x가 0일 때 5 나오네요. 이게 왜 포인트냐면 x가 0일 때 얘는 봐봐. 0보다 작으니까 x가 0일 때 기준으로 왼쪽 여기만 그리는 거고, 이 친구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만 그리는 거거든. 2일 때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2일 때까지.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보자 라고 하면 좌표 표면에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0 넣으면 5 나오니까 0,5를 지나는 어떤 그래프인데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릴 겁니다. 됐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꼭지점의 x좌표를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6에서 2를 빼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1 넣어주시면 4가 되네요. 똑같네요. 그럼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인데 요게 y좌표가 4래. 얘도 4래.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포물선을 뿅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x가 2일 때, 여기도 x가 2일 때, 됐죠? 1, 0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5겠네. 다. 얘도 5. 여기도 5. 이렇게. 됐죠? 왜냐면 얘 x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대칭인데 한 칸 한 칸 갔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 다 그렸고요. 요거 4라는 거 내가 알아냈고요. 얘도 4라는 거 알아냈고요. 그럼 결론.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자, 여기만 보세요. 인 거죠. 여기에서 제일 높은 값 누구예요? 5. 제일 낮은 값 누구예요? 4. 둘이 더하면 9라고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